10년 동안 안 바뀐 인생을 단 일주일 만에 바꾸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의 끝, 그 변화의 시작을 반드시 만들게 될 겁니다. 빈곤과 가난 속 청소부로 시작한 남자.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고 젊은 나이에 성공의 가도에 올랐던 그는 31살 뇌종양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일어난 이 남자는 토니 로빈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죠. 그는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는 당신에게 시간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현 시대 자기계발의 살아있는 전설. 현재 그의 세미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티켓에도 매진을 이어가며 10년 동안 안 바뀌던 사람의 인생도 단 일주일 만에 바꾸는 변화의 시작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의 세미나 속 인사이트를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혹은 수천만 원을 내실 필요도 없이 단 15분 만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엔 안 바뀌던 인생 속 아주 작은 추진력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토니 로빈스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전 세계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그렇게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모두 같은 단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미루다 결국 고통을 느끼고 나서야 변화하는 결정을 한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욕구 때문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토니 로빈스는 4가지 인간의 욕구를 말합니다. 확실성, 불확실성, 중요함, 그리고 인간관계 속의 사랑. 그중 확실성과 불확실성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확실성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채워주죠.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 편해지려 하고 그 이유는 지속적인 고통이 큰 데미지를 만들고 그렇게 죽음에 가까워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실성만을 추구한다면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성이란 욕구를 설명한 토니 로빈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이 갈망하는 두 번째 욕구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확실하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확실함 속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편안함이 지루함이라는 고통이 되면 결국 불확실성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모든 게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항상 경악 속에서 살아야죠. 이렇게 설명한 토니 로빈스. 그리고 세 번째 욕구 중요성과 대단함은 특별하고 독창적이며 중요해 보이고 싶은 욕구. 이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4번째 인간관계 속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어가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욕구들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졌다며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욕구들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먼저 두고 그 가치가 변할 때 혹은 더 큰 고통이 찾아올 때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실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다가도 가족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쪽으로 중요도가 넘어가며 확실성을 버리고 불확실성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혹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각자 다른 2가지 상황 속 불확실성에 뛰어든 결과는 항상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즉 만약 누군가가 변화를 원한다면 확실성에 갇혀있는 마인드를 중요성, 사랑 혹은 상상 속의 고통을 만들어 불확실성으로 옮겨놓는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토니.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에 도전하기 전 자신의 결정이 아닌 기다리다가 마주한 고통에 의해서 결정할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불확실성이라는 벼랑 끝에서 모두는 자신이 여지껏 해보지 못한 그런 잠재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돼요. 물론 변화를 한 토니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불확실성으로 던지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도 그랬던 경험이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다리고 미루다가 고통에 의해 불확실성에 부딪힌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변화를 원하면서 바뀌는 게 없었다면 나머지 3가지 욕구가 변화 없이도 채워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랬기에 자꾸만 변화와 현재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토니 로빈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지 못하는 현재 속 변화를 원하는 분들께 삶에 가장 필요한 3가지 결정들로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 결정, 바로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눈앞엔 항상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은 오로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집중하는 것들이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같은 상황 속 누군가는 무엇이 틀렸는지 혹은 잘못됐는지만을 찾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 혹은 무엇을 배우게 됐는지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확실성에 집중할지 혹은 불확실성에 집중할지 모두는 이 질문 끝 내리는 결정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삶에 필요한 2번째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결정하는 것. 예를 들어 관계의 끝을 마주한 사람에게 쥐어지는 결정권은 정리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혹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의미를 만들지 결정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특정한 감정을 만들게 되죠.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3번째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즉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하고 보게 되는 일에 원하는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원하는 행동이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좋고 나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판단이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날은 시간이 지나고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컸던 고통을 느낀 날, 혹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무력감을 가졌지만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길 결정했던 그날이 제 인생 속 새로운 의미를 열었고 새로운 스킬과 능력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제가 그 순간 닥친 상황들이 저를 덮치게 내버려두지 않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저를 멈추게 하지 않고 나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최악의 순간에 이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는 이 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거야. 이 한마디가 결국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행운과 감사라는 그런 의미와 이유들을 찾는 것, 이것 단 하나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마법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처럼 3가지 간단한 질문이 변화를 이끈다는 그의 조언. 왜냐하면 우리는 집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체계가 정해지며 그 믿음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과 믿음 체계가 바뀌어가고 행동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더 대범한 행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렇게 작은 변화는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면서도 쉽게 변하지 못했던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던 숨겨진 부분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쉬운 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3가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하죠. 심지어 무언가를 이미 이뤄본 사람들도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을 해요. 그렇게 그들은 평생 충분함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쫓게 되죠.
인생 속 항상 부족한 것만 찾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행복과 만족을 느낄 틈이 있겠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세미나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분을 배우러 오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와 행복을 앗아가는 방해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중 어느 것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그리고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부와 성공을 원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재에 살아가고 경험하며 동시에 미래 속 원하는 삶을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하는 작은 가치의 변화가 결국 믿음을 바꾸고 현재의 순간 속 의미를 찾으며 그렇게 내가 느끼는 경험이 바뀌니까요. 바로 그게 운명이 바뀌는 순서입니다. 물론 이런 그의 인사이트를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안 바뀌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들께 토니 로빈스는 우리의 마인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두가 잘 아시는 플라시보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우연하게 발견된 이 효과는 미군의 마취 전문이었던 헨리 비처가 처음으로 관찰하게 된 연구라고 합니다. 전쟁 중 수많은 사상자들에게 줄 모르핀이 없어서 의사들이 골치를 썩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여기 모르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주사를 했죠. 이제 1분 안에 진통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르핀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심지어 그 주사가 모르핀이 아닌 소금물, 생리식염수였는데도 말이죠. 즉, 신체적 반응은 믿음이나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에 숨겨진 엄청난 힘 때문이라고 말하는 토니 로빈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원하는 것에 꾸준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죠. 토니 로빈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영상 속 느껴지는 감정과 경험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추진력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추진력을 느끼며 행동을 해야 하는 건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의 노력, 한 권의 책이나 영상, 메시지들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원하는 생각과의 완벽한 몰입이 필요하니까요.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는 외국어보다 선생님 없어도 그 나라에서 지내며 배우는 언어가 훨씬 더 빨리 늘어가는 것처럼 변화를 원한다면 완벽한 몰입 속에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일 겁니다. 이런 토니 로빈스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물론 모두에겐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성공한 누군가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다며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이번 영상 속 토니 로빈스의 조언처럼 그것마저도 없이 시작한 나에게 올 성공은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일상 속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나를 이용할지, 내가 스트레스를 이용할지 모든 결정권은 항상 나에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 그렇기에 저는 이번 영상 속 토니 로빈스의 메시지가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행동을 고민하는 저울에 불확실성의 무게를 두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원하는 두뇌로 프로그래밍 하세요.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인간의 두뇌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컴퓨터와 같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두뇌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 혹은 내가 원한 걸 이미 가진 사람들과 지금 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프로그램 혹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수성가 혹은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된 단어들, 두뇌 리프로그래밍 혹은 두뇌 해킹. 하지만 너무 어렵게 말하기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적용하기는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나눌 조 디스펜자의 인사이트는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겐 복잡한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행동의 반복으로도 두뇌와 몸은 바뀌어요. 무의식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법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한 팟캐스트에서 말한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그의 두뇌 리프로그래밍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 리프로그래밍, 두뇌 해킹, 무의식 프로그래밍, 이런 어려운 말들로 많이들 포장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설명을 앞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생각은 행동을 이끌고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감정을 느낀다. 즉, 생각, 행동, 경험, 그리고 감정,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는 게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시작하는 조 디스펜자.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루 6만 개에서 7만 개의 생각들을 하지만 무려 95%의 생각들은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며 심지어 90%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들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생각을 하니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같은 경험과 감정을 느끼며 회전목마처럼 끝없이 제자리를 돌게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불가능처럼 어렵게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커넥션을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자랐는지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즉, 내 생각을 가장 쉽게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커넥션,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로부터는 다른 정보가 주입되거든요. 그렇게 그들과 나누는 새로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행동과 경험을 가져오며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느끼죠. 즉, 내가 되고 싶은 사람 혹은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어울린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서서히 프로그래밍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통해 주입된 정보가 우리의 두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자꾸 반복되는 생각들은 두뇌 속 그 길을 더 깊게 만들며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되거든요. 실제로 조 디스펜자의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려 77%의 사람들의 유전자형과 단백질 구성 요소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새롭게 만난 사람과 지낸 일주일 동안 많은 대화 그리고 커넥션을 통해서 몸과 두뇌에선 비슷한 화학 작용을 만든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두뇌는 주인공이 수행하는 행동의 주체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뇌의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며 영화 감독이 의도한 신경 활동이 이어져요. 우리가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두뇌의 화학작용과 신경작용의 증거입니다. 그 부분을 두뇌 신경과학적 용어로 거울 뉴런 혹은 공감 신경망이라고 말하죠. 즉,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커넥션, 심지어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이입을 통해서
같은 상황 속 다르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생각은 다른 결정과 다른 행동을 만들며 그렇게 새로운 경험과 느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과거의 나와는 달랐던 반응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변화를 과학적으로 느끼기까지 불과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물론 나를 바꿔줄 새로운 누군가와 일주일을 보내는 건 절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을 나와서 혼자서의 삶을 시작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의 소통 없이 혼자서 두뇌를 바꾸는 방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반복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거울 뉴런과 공감 신경망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주한 상황 속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우리의 두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두뇌는 그 일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건지 혹은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 구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즉, 두 번째 방법은 이 생각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이용을 언급한 조 디스펜자.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려 95%의 생각들이 의식적이 아닌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생각을 이용하기 전에 배우는 것을 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지고 있던 습관을 탈피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함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연습의 이름은 명상입니다. 이렇게 조 디스펜자는 무의식을 바꾸는 법은 의식적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명상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명상이 아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눈을 감고 나 자신과 마주한 후 의식적으로 의도와 집중을 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런 혼잣말로 시작해보세요. 나는 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할 거야. 이 기분을 계속 기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도적 집중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돌아보며 갑자기 다른 잡생각들이 찾아올 땐 다시 의식적 생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컨트롤을 하는 거죠. 분명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돌아볼 때 두뇌는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릴 겁니다. 갑자기 세탁기에 돌려놓은 빨래가 생각나고 까먹고 있었던 할 일들이 생각나겠죠. 하지만 이때 나를 마주하는 명상을 끝내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린 과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생각들과 충동들을 제어할 때 우리는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선 무의식에 저항하는 의지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점차 무의식은 동물처럼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내 생각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을 알아채면서 의도를 통해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들이 유지되다 보면 우리의 두뇌는 무의식이 더 이상 무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적인 선택에서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되겠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두뇌는 이제 무의식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지 않고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으로는 비워지는 생각 속 원하는 미래를 채워보세요. 과거에 내가 할 법한 행동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나를 그리고 그렇게 다른 감정으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새로운 나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된 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두뇌는 그 상상이 현실이라고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찾게 될 겁니다. 상상 속에서 하던 과거의 전혀 다른 행동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하는 자신을 말이죠. 저는 그걸 멘탈 리허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의 조언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상상하던 일들을 결국 내가 해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느낄 겁니다.
마치 상상 속에서만 느꼈던 그 부분을 말이죠. 그렇게 한 번의 시도는 또 다른 발판을 만들고 머지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도 당연하게 상상 속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찾게 되실 거예요. 나의 생각과 더 가까워지고 익숙해진, 그리고 나의 상상이 당연하게 현실이 되는 그런 인생을 말이죠. 이렇게 명상에서 시작되는 의도를 이용한 생각법, 실제로 명상을 뜻하는 메디테이션이란 단어는 익숙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인드와 생각의 힘을 믿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티벳에서 명상은 곰이라고 말하며 이는 익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철학자들의 메시지도 명상이라는 단어를 생각, 마인드, 감정과 경험 등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5가지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는 연습이라고 말했죠. 즉, 이번 영상 속 조 디스펜자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는 열쇠로 명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각은 보이지도 않기에 처음 마주하는 시작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두뇌는 별도의 큰 자극이 없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반복되는 생각은 그 정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생각 혹은 상상이 거짓인 걸 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바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조 디스펜자는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두뇌와 생각을 이용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2가지 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혹은 오늘 마주할 문제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두뇌는 그 문제가 떠오르자마자 그 생각에 대한 모든 감정을 불러오고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된 생각은 항상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냄새를 맡거나 예전에 자주 들었던 노래를 듣게 되면 그 당시의 추억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즉, 만약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의 몸도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생각은 마인드의 언어이고 감정은 우리의 몸이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전체를 만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 혹은 좌절의 순간이 올 때는 몸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을 하며 할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낸 나를 상상해보세요. 그 기분을, 성공의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버리고 내가 있는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인드가 곧 다시 원상복구가 되며 에너지가 몸에 전달되고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몸에도 더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이룬 목표를 상상함으로써 나를 계속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땐 외부로부터 변화나 동기를 찾지 말고 내면에서 원동력을 끌어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네요. 나쁜 생각을 하며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독약은 내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나쁜 생각이 해치는 것은 바로 당신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하지 못하면, 무의식에 조종당하기만 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 속 조 디스펜자의 조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꾸실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께 닿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성공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하는 그런 퀀텀 리프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의 위치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위치까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실제로 수십만 명의 인생을 믿기 힘들 정도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만들었고, 포춘지 선정 1000개의 기업 중 대다수가 그 메시지를 사용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공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유명한 멘토 밥 프록터가 생전에 가장 아끼고 좋아하던 3권의 책 중 한
권이었고 항상 똑같은 2권의 책을 가지고 다니며 한 권은 자신의 깨우침을 위해 다른 한 권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책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런 게 35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메시지인 말도 안 되는 성공의 방법은 퀀텀 리프라고 불리죠. 그 메시지를 적어낸 남자의 이름은 프라이스 프리쳇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믿기 힘든 성공인 퀀텀 리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저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일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식적이고 틀에 박힌 접근 방법을 버리라고 말하죠.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긴 한데요. 저자는 가장 중요한 게 단지 아주 작은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나 이거 할 줄 몰라. 그래서 이건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 아니 잘하게 된 행동들도 처음엔 하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린 맨몸으로 태어나서 말도 못했고 혼자선 먹지도 못했으며 걷는 법도 누군가와 어울리는 방법도 몰랐죠. 하지만 3살이 되기도 전에 우리는 모든 걸 학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퀀텀 리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걸 넘어 걷기 위해서는 더 빨리 더 열심히 기어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인 걷기 위해서 일어나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그리고 열심히 기어다닌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 열심히가 아니라 전혀 다른 시도 끝 나온 결과였죠.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가를 바라보는데 닫혀있는 창문에 한 마리의 파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자꾸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이죠. 하지만 이 파리가 더 열심히 그리고 강하게 자신의 머리를 닫힌 창문에 부딪힌다고 그 창문을 깨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뒤쪽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알고 보니 그 파리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창문의 바로 맞은편에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파리가 열심히가 아니라 여태 시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방법인 반대편의 창문으로 날아갈 때 그 파리는 큰 노력 없이도 간절히 원하던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퀀텀 리프라고 프리쳇은 말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큰 목표를 말이죠. 이 부분은 앤드류 후버만의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자신을 두렵게 하는 목표를 세울 때 우리의 두뇌는 여태 없던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그 방법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프리쳇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는데요. 10%, 20%가 아닌 10배, 100배 더 성공할 수 있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20%를 더 원한다면 단지 20% 더 열심히 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10배를 더 원한다면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되더라도 분명 한계가 생길 거고요. 앞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20%를 더 원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창문에 더 강하게 혹은 더 많이 부딪히는 계획을 만들겠지만 10배를 더 원하는 그런 큰 목표를 세우게 될 때는 열심히 부딪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지껏 해보지 않았던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테니까요. 이때 퀀텀 리프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도전을 하면서 의심이 들고 자신감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Act as if your success is for certain. 마치 당신의 성공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If you must doubt something, doubt your limits. 그래도 만약 꼭 의심을 해야겠다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세운 한계를 의심하세요. 제게는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세우는 한계는 정확한 생각이나 사실이 아니라 단지 습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가졌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이 확실시된 사실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꿈이 죽는 순간은 계획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준비를 해나갈 때예요. 그럴 때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할 그런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른다면 바로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이미 확실시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다시 아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아이가 걷기 전 1000번을 넘게 넘어질 때, 아, 이게 될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단 한 번이라도 할까요?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은데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걷기 위한 근육이 하나도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미래엔 걸어 다닐 거라는 목표가 당연한 일이기에 수천 번을 넘어져도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프리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과정 중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목표라면 그 역경을 이겨나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넘어지는 게 퀀텀 리프로 가는 길이라는 걸 말이죠. 이처럼 정말 변화의 직전은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멘토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뒤에는 최고의 멘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2명의 멘토가 있다고 해요. 바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며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 말이죠. 하나는 과거에 부끄러웠던 기억, 실패하고 낙담했던 기억을 꺼내며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혹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하는 멘토와, 과거에 이겨냈던 기억, 원하는 것을 가졌던 기억을 꺼내며 말도 안 되는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멘토가 있죠. 그리고 그 2명의 멘토 중 누구에게 마이크를 넘겨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행동하기 전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건 언제나 기회는 선택하는 사람에게 항상 찾아온다는 의미고요. 프리챗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열심히 하려는 노력보다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과 접근 방법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큰 목표를 세워보고 성공이 확실시 되었다고 자신을 믿으면서 계획할 시간에 행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리는 2명의 멘토 중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큰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성공은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하는 그런 퀀텀 리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리챗은 한 팟캐스트에서 세상에 남기고 싶은 3가지 진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바로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서 나오거든요. 둘째, 당신에게는 원하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능력을 쓴다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은 언제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 영상의 메시지로 새로워진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주 이 영상과 댓글을 보면서 꼭 퀀텀 리프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